소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안단테의 삶, 전원생활 이야기 제1부 누가 전원생활을 두려워하는가. 세 번째 글, 제목은 멀리 사시네요. 도시인들에게 용인의 호동에 산다고 하면 멀리 사시네요 한다. 아, 전원생활을 하거든요. 나의 대답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의뢰 좋으시겠어요 하고 부러운 표정을 짓는다. 전원생활의 낭만만을 그려보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그러나 사실은 전원생활을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나 스스로 의아할 때가 있다. 전원생활이 무슨 벼슬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자랑이라고 그것을 강조했는가 하고 조금은 부끄러워진다. 자동차로 서울서 1시간 남짓한 거리이고 용인 시내에서 자동차로 10분도 안 되는 거리다. 그런데 흡사 도시를 떠나 청정지대에 사는 외계인이나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요즘은 전원주택 분양이나 전시관 광고가 대단하다. 그렇다면 전원생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원생활에 대해 간단히 묘사를 하자면 먼저 도시를 벗어난 곳이다. 문자 그대로 논과 밭이 지척에 있다. 산과 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도시인과는 다른 농촌 사람들이 가까이 살고 있다. 개나 고양이가 자유롭게 어슬렁거리며 다닌다. 새가 지저귀고 여름이면 매미와 개구리 합창을 들을 수 있다. 벌레가 많고 가끔 다람쥐야 뱀 등 각종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다. 벌들이 나무 틈에다 벌집을 만들어 놓는다. 소 우는 소리가 종종 들리고 풀을 뜯는 소도 지척에서 만날 수 있다. 텃밭에 채소를 직접 심어 먹을 수 있다. 과일나무나 꽃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전원생활을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스필지 월든의 저자 데이비드 소로우는 자신의 고향 마을인 매사추세츠주의 콘코드 주변에 위치한 월든 호숫가에서 침대 1개와 탁자 1개가 들어가는 작은 통나무 집을 만들고 그곳에서 2년 6개월을 생활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문명을 등지고 자연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산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월든 호수를 방문해 보았더니 콘코드 다운타운에서 걸어서 약 20분 남짓의 거리였고 자동차로는 약 5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다. 그 때문인지 미국의 어느 식자는 소로우가 문명을 등졌다는 일반의 평가를 살짝 꼬집는 글을 쓰기도 했다. 소로우는 종종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콘코드 마을로 내려와 저녁도 먹고 가고 어머니에게 빨래도 맡기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월든 호숫가에 살면서 써내려간 그의 수필집인 월든을 읽으면 그런 비평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월든에서 접한 자연의 온갖 모습을 너무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전력을 기울였는가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는 자연보호운동의 전설적인 인물이며 현대 문명에 대한 예언가다. 소로우로 인해 작은 호수 월든은 세계적으로 자연보호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연간 1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월든을 보기 위해 콘코드를 방문한다. 그러니까 전원생활의 의미는 도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는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곳에서 접하는 자연과 얼마나 밀접한 교류를 하고 지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소로우의 전원생활에는 쇠난로 하나, 작은 나무 의자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그의 살림 전부였다. 그러나 나는 문명의 온갖 기기를 다 끌고 이곳으로 들어왔다. 냉장고, 세탁기, 전기 오븐은 말할 것도 없고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피아노, 컴퓨터 등등 이것 말고도 전기기구는 더 있다. 이것이 무슨 전원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원에 동화되어 자연의 일부가 데려온 것이 아니고 전원을 오염시키려고 온 것이 아닌지 부끄럽다. 내가 자연을 위해 무엇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전원이 내게 해주는 것을 누리러 온 것이니 그저 자연에 죄송할 뿐이다. 무지는 죄라고 한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누가 멀리 사시네요 하고 물어오면 전원생활을 한다고 감히 말하지 말아야겠다.